자,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옥기걸입니다. 옥기걸이. 옥결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화살표거든요. 화살표. 화살표를 보시면 지금 저 옥기걸이가 있는 곳은 뭐냐면 고성 문암리입니다. 우리 저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고성 문암리인데요. 우리 저기는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도 박물관을 여러 번 오면서 여기를 지나쳤어요. 여러 번 몇 년간 지나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저거구나 여기서만이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자료를 보시면 이 지역을 저 화살표 끝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흥룡화 사해 지역이라고 합니다. 흥룡화 사해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강원도의 고성 문암리입니다. 근데 어떠냐면은 바로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룡화 사해의 옥 귀걸이와 고성 문암리의 옥 귀걸이가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수암이라고 돼 있죠. 수암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수암옥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압록강 주변에 있는 이 수암옥에서 여기서 약 400km 떨어진 곳까지 이 옥을 가지고 가서 흥룡화와 사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옥으로 옥 귀걸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옥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옥귀걸이가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유물이 나왔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같은 문화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입니다. 근데 저 위쪽에 흥룡화 사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세계사 교과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배우고 계실 거예요. 황하 문명이 들어가죠. 중국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만리장성 바깥에 오랑캐 문명이라고 했던 그곳 바로 그 요서지방에서 바로 지금의 요하 문명 또는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요. 크게 봤을 때 흥룡화 사해도 이 홍산 문화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산 문화와 바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문화 이것이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일본까지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라관으로 가시면요. 신라의 금 귀걸이가 있어요. 신라의 금관 귀걸이가 있는데 이 귀걸이를 보시면은 귀걸이의 그 늘어진 부분 위쪽을 보시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귀걸이 문화의 전통이 계승된 것이다. 이 옥귀걸이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런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걸이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해주요. 저 화살. 제가 또 설명해 예. 왜 여기 연해주를 그렸냐면요. 연해주 이쪽에 이 옥을 만드는 공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해주 지방은 고조선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 땅이었어요. 최근에 일본하고 러시아 전쟁을 벌이고 청나라 전쟁을 벌이는 최근 한 200년 사이에 이 연해주 지방이 러시아 땅이 됐지만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고조선도 여기 있었고 조선도 여기를 통치를 했었고 고려도 강동 육주를 이쪽으로 개척을 했었고 윤관도 이쪽으로 개척했었고 이게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연해주를 잊어버렸는데 실제로 이 옥 공방들이 연해주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옥 공방에서 발견된 옥들이 이 홍산에 있는 옥이나 수암 옥이나 고성 문암리에 있는 옥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기는 화살표가 저렇게 연해주 지방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글자는 연해주 어디라고는 표현을 안 해놨지만은 실제로 이제 연해주랑 관련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청동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청동기에서 중요한 주석이라고 하는 광물의 산지도 역시 이쪽 연해주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쓰는 모든 청동기 주석은 거의 대부분이 이 연해주 지역에서 생산된 주석을 갖다가 청동기를 만들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쪽 그림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제 일단 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 출토된 옥들이에요. 그것을 갖고 사람이 어떻게 치장을 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그림인데 단순히 그냥 돌 덩어리가 아니라 옛날에는 보석이라고 할 때 석자가 돌석자예요. 아름다운 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옥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옥 광산을 갖다가 차지를 해야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옥을 옛날에 식으로 치면은 아주 보석인데 옥 예쁘게 만들어 갖고 안 뺏기려면 역시 군대가 필요해요.
옥을 생산하고 보관하고 치장하고 그리고 선물로 주고 그러려면 옥을 또 날라야겠죠. 누군가가. 그러려면은 반드시 그걸 수송하는 군대도 있어야 되고 그걸 지키는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되고 옥이 존재했고 옥이 나타났고 옥이라고 하는 그 문화 유형이 생겼다는 얘기는 고도의 국가 조직 체계들이 발전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국에서만 저 고성문화합리 옥을 약간 천시를 해요. 그냥 뭐 돌조각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금과 은 이런 보석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얼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옥이 최고의 보석이었고 잘 아시겠지만 북경 올림픽 때 모든 메달에는 중간에 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중요하거든요. 오 작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모든 귀금속은 가격이 있지만 옥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왜? 그 옥 세공할 만한 그 옥 조각은 운이 좋아야지 나와요. 보고 싶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옥 광산에서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뭐 반지가 됐건 구조물이 됐건 이걸 만들 수 있는 품질의 옥이 나와야지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옥 광산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무력을 갖고 있는 국가 조직 아니고서는 옥 광산을 유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제 춘천 옥을 잘 아시는데 춘천 옥은 상대적으로 옥의 그 매장량이라든지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제일 쳐주는 것이 바로 수암옥인데요. 수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동반도 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그림의 화살표 저쪽 홍산으로 올라가는 지금 저 화살표 있는 쯤에 수암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지금도 중국에서는 수암옥을 4대 옥 중에 하나로 쳐주는 그런 귀중한 옥입니다. 근데 그것이 배달국가 고조선 시대 때 우리 땅이었고 우리 선조들도 역시 그 옥을 가지고 옥 문화를 향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과 청동기로 넘어가는 중간에 최근에는 옥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옥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